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출발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 서부 지역 주민 식수원인 남강댐이 집중호우에 떠내려온 2,000톤의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꼽히는 화물 운반선인 부선을 계류하는 시설이 부산에서 진해로 옮겨지는 시도가 포착돼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과 관련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규탄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청문회에선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지상파 방송사, 특히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지역방송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서부 경남의 식수원인 진주 진양호 일대가 2,000톤 넘는 생활 쓰레기로 뒤덮이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장마 때 상류에서 떠내려온 건데요. 장마철만 되면 반복되는 문제라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윤식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부 경남의 식수원인 진주 진양호. 황토물처럼 뿌옇게 변한 수면 위를 각종 쓰레기가 뒤덮었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집중호우로 남강댐 수문을 열면서 상류에 있던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수문 근처로 밀려온 겁니다. 지난 폭우 때 떠내려온 쓰레기로 보시는 것처럼 남강댐은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댐 근처로 1km 정도 내려가 봤습니다. 유속이 느려지는 지점마다 쓰레기 더미가 섬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와 폐비닐, 폐스티로폼까지 둥둥 떠다닙니다. 댐 상류 지역인 산청 함양 등 지의 농경지와 축사, 하천변에서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이 가운데는 농약병까지 포함돼 자칫 수질 오염까지 우려됩니다. 갑자기 막 처박히니까 그걸 끄잡아내려고 하는 거죠. 배 타고 가가지고 하나하나 집어내야 되죠. 방법 있습니까? 남강댐 일대를 뒤덮은 쓰레기는 약 2,000여 톤. 한 번에 치우려면 5톤 트럭으로 무려 400대가 필요한 엄청난 양이고 치우는 데에도 20일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긴 장마로 인해서 많은 부유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수자원공사에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수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속히. 해마다 집중호우가 오면 거대한 쓰레기 섬으로 변하는 진양호. 상류에서부터 쓰레기 유입량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 간의 협력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화물 운반선인 부선을 계류하는 시설은 해양 사고와 환경 오염의 가능성이 커서 대표적인 기피 시설입니다. 몇 년 전 부산의 부선을 진해 바다에 계류하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소형선 부두에 이 같은 계획이 시도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진해구 앞바다 소형선 부두 축조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10월 완공될 부두엔 급수선, 급유선 42척과 관공선, 역무선 40척이 계류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이곳에 부선이 계류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엔진이 없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부선은 해양 사고와 환경 오염 가능성이 커 기피하는 시설인데 어민들은 소형선 부두에 부선도 계류하니 양해해달라는 말을 들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소형 행정선이나 지선을 정박한 데 놓고 그걸 또 끌고 와서 여기 대 것이지 않느냐 하는 우려는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지난 2017년 부산의 부선을 진해 연길만으로 옮기려다 주민 반발로 백지화한 바 있는 부산 항만당국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게 신화인데 그 부산에 있는 거하고는 그게 같이 이렇게 그렇게 같이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창원시는 부산 항만당국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계획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에서 받을 수 없다. 해양수산부하고 또 부두 운영 주체인 항만공사하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부산 항만당국은 몇 년 전에도 LNG 벙커링 설치 사업과 위험시설물 장치장을 진해에 설치하려다 주민 반발에 막혀 중단 취소한 바 있는 만큼 진해 어민들의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비는 그쳤지만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남해안 지역은 오전 한때 5에서 10mm가량의 비가 지나겠는데요. 비는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였다가 저녁부터 다시 시작돼 내일은 경남 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후덥지근한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창녕과 합천을 포함한 5개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는데요. 습도까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창원과 진주의 낮 기온 29도, 창녕은 31도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면서 경남 서부 남해안 지역은 오전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오전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기온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3도, 창원 22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1도, 양산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1도, 진주 22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29도, 합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교사들의 불법 카메라 설치 사건과 관련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규탄 목소리는 여전한데요. 이번엔 학생들이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12일 만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도민 앞에 섰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들과 경남교육을 믿고 지지해 주신 도민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성범죄 근절 대책도 내놨습니다. 우선 성폭력 사안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자체적으로 성폭력 시민참여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와 징계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학교에 불법 카메라 탐지 장비를 보급해 불시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사 권한이 없는 교육청에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가능할지, 또 성폭력 시민참여조사단은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는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저희들의 조사의 한계는 명확하게 뚜렷하고 저희들의 정보의 어떤 접근도 지금으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학교 불법 몰카와 관련한 규탄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해의 한 학교에 몰카를 설치한 A 교사가 전임지에서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번엔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3년간 믿고 따랐던 선생님의 행동이라고는 감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당혹감과 배신감, 분노 등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이어 사건이 터진 뒤에야 대책 마련에 나선 경남교육청. 뒤늦게 큰 틀만 마련한 상황이어서 말뿐인 대책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세부 규정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청문회에선 천문학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지상파 방송사를 어떻게 할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중에도 심각한 경영난에 휩싸인 지역방송에 대해 대책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한상혁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가 화두였습니다. 수천억 적자 늪에 빠진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방송의 공영성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방통위가 나서 방송사 재원 구조의 큰 구조를 바꿔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40년간 동결되어 있던 KBS 수신료를 인상을 적절한 규모로 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 KBS 수신료 인상으로 인해서 여유가 생긴 방송 광고의 여유분들을 타 방송 매체로 이전시키는 이런 시장의 선순환을 만들지 않고서는 지금 이 지상파의 위기를 극복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
반면 미디어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직접 수신이 3%도 채 못 되는 지상파를 살리는 데만 방통위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과감하게 털 건 털어야 되는데 털지 못하고 새로운 뉴 미디어 환경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신속하게 접근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지상파 방송사 중에서도 특히 사정이 어려운 지역 방송을 위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따져 묻는가 하면 인건비가 40%나 상승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프로그램 하는 건 지금 거진 다 인건비가 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있는 언론 회사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서울의 대형 방송사들이 지역 방송사들 어려움에 대해 나몰라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2012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MBC 본사와 지역 MBC 방송사 간의 광고 매출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네트워크 지원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혁 후보자는 지상파 방송사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지역방송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사적개혁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역방송의 존폐가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한편 인사청문회장에서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 변화에 맞춤한 방송 관련 법률의 개정과 미디어 혁신기구 출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도시침수 예방사업 준공식이 오늘 오후 3시 30분 창원시 양덕동과 봉암동 일대에서 열립니다. 어린이 미각도서관 설계와 제작 설치 착수보고회가 오늘 오후 3시 통영시청 일청사 강당에서 열립니다. 합천군과 주식회사 GLF&I 투자유치 업무 협약식이 오늘 오후 2시 합천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원협 첨가물 종합처리장 개장식이 오늘 오전 8시 30분 거창 사과농협 원협 첨가물 종합처리장에서 열립니다. 성산산성 발굴조사 자문회의가 오늘 오후 3시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현장에서 열립니다. 어제 오후 7시 2분쯤 남해군 남남동 쪽 41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경남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진 관련 문의는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가운데 기상청은 지진이 해역에서 발생한 데다 규모가 작아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을 비롯해 올해 한반도에서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모두 39차례 발생했습니다. 합천군의회는 어제 제246회 임시회를 열고 황강 취수원 선정을 위한 낙동강지역 통합 물관리계획 규탄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합천군의회는 결의문에서 환경부와 부산시는 황강 취수원 선정을 위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실크연구원과 함께 공예 한복문화산업진흥과 실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주시는 협약에 따라 올해 공예창작센터 지원사업과 한복문화주간 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실크연구원은 공예 디자인 분야에서 실크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과 상품 개발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성삼재 버스 정기 노선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리산 국립공원의 훼손을 촉진한다며 국토교통부에 인가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국시모는 지방도 861호선 성삼재 도로를 국립공원 도로로 전환하고 성삼재 주차장 폐지 등을 포함한 성삼재 도로 이용 전환 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거창군의 도 기념물인 거열산성이 국가서적으로의 승격 지정이 예고됐습니다. 거열산성은 해발 572m 건흥산 정상부 산봉우리에
돌을 둘러서 쌓은 길이 1115m의 산성으로 6세기 신라가 쌓은 1차성과 7세기 통일신라 시대에 증축한 2차성으로 구성돼 고대 산성의 변화를 추적하는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낙연 의원이 어제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경남 표밭 따지기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의원은 김부겸 전 장관과 함께 어제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하고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파행을 거듭한 경남도의회가 의장 불신임안 제출로 갈등의 골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도의회는 송순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31명 의원이 서명한 김하용 의장 불신임 건과 김하용 의장, 장규석 제1부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동시 발의하고 오는 23일 처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7명의 과반인 29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와 김 의장과 장 부의장이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불신임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과 시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하지 못해 파행했던 사천시의회가 어제 임시회를 열어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사천시의회는 의회 운영위원장의 더불어민주당 박종권 의원을, 행정관광위원장의 미래통합당 구정화 의원을, 건설항공위원장의 미래통합당 최인생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지리산 문학회와 개간 시산맥은 제15회 지리산 문학상 수상자의 거미와 나 등의 작품을 발표한 김찬 시인을, 최치원 신인문학상에는 통영 출신 정성원 씨를 선정했습니다. 지리산 문학상은 시상 전년도에 발표된 기성 시인들의 작품과 시집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 지리산 문학제에서 시상됩니다. 남동발전이 18만 톤급 발전용 유연탄 운송 선박에 대기 환경 오염 저감 시설인 스크러버를 설치하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남동발전은 발전사 최초로 스크러버를 설치함으로써 운송 선박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의 98%, 미세먼지는 80%까지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제한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창원 국가산단 산업용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식산업센터를 짓지 못하게 하는 조례안이 상위법 위반 우려가 있다며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금속노조 경남본부는 조례 개정으로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면 대기업이 땅을 팔고 떠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여름 성수기 국내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비롯한 관광객 수용 대책을 마련합니다. 쾌적한 자연 환경에서 힐링하는 언택트 여행이 각광받음에 따라 경상남도는 해수욕장과 수영장이 있는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 지침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피서지 불법 시설과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한 단속에도 나섭니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97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한도는 개인은 3천만 원, 법인과 생산자 단체는 5천만 원까지 연 1%의 금리며 오늘부터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